거울을 보며 젊을 때의 에너지와 활력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예전처럼 몸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고 삶에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 많은 의미와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4가지 간단한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비결들은 여러분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이며 현재의 건강 상태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결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헬스장에 몇 시간씩 가거나 마라톤을 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일상생활에 작은 변화로 움직임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인 습관이 줄어들기 쉬운 일이죠. 예전처럼 에너지가 없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적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생명을 늘리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움직임은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특정 종류의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걷기입니다. 걷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네, 공원, 아니면 실내 트레드밀에서라도 말이죠. 하루 30분을 목표로 하세요. 작은 시간으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며 그것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만큼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 조금 변화를 주는 겁니다. 걷기가 편안하게 느껴지면 루틴에 작은 변화를 추가해보세요. 걷기 전이나 후에 스트레칭을 조금 해보세요.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균형 훈련을 시도해보세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중요한데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다리로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끓이는 동안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더 오래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젊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일수록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만큼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심지어 잠도 잘 오게 되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부분들은 매일 걷기엔 너무 피곤하다거나 관절염이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운동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적응성에 있습니다. 혼자 하실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전이며 진전이 중요합니다. 이제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두 번째 비결인 영양이 풍부한 식단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너는 내가 먹는 음식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몸에 무엇을 넣느냐가 전체적인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하는 음식은 여러분을 활력 있게 해줄 수도, 혹은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몸을 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에 있어서 최신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접시를 전체적인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채워보세요. 녹색 채소, 다채로운 채소, 통곡물, 기름기 없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을 포함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이런 종류의 음식은 나이가 들면서도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편리해서 가공된 음식이나 간식을 자주 먹게 되기 쉽지만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점을 가져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평소에 먹던 흰빵 대신 통곡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신다면 단 음료 대신 과일로 입맛을 달래세요. 그렇게 하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동시에 자연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요. 탈수는 피곤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주며 심지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만약 이를 기억하기 어렵다면 핸드폰에 알림을 설정하거나 물병에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해 보세요. 이제 움직임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세 번째 비결인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처럼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중요한 점은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사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정신건강과 뇌를 계속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운동과 영양이 풍부한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더할 수 있는 다음 비결인 정신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신체 건강에만 집중하고 정신건강을 간과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정신건강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은 단지 기억력 감퇴를 피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을 찾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주변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육처럼 뇌도 강하게 유지하려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일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약 그게 여러분의 취미라면 괜찮습니다. 대신 뇌를 자극하고 활발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책을 읽거나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뇌에 필요한 운동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거나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도전받고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며 이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휴식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는 예상치 않게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 재정, 관계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감정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푸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마음챙김은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몇 분만 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정원, 공원 또는 조용한 야외 공간이 있다면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하거나 벤치에 앉거나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재정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연결입니다.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은 감정적 건강과 장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거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큰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클럽이나 그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줄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또한 삶에 대한 참여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고립되면 일상이 반복되고 목적 의식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공유된 순간의 기쁨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취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런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과 몸 모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감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마지막 비결인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면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뇌가 하루의 정보를 처리하며 면역 체계가 중요한 부스트를 받는 시간입니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핵심은 잠자리에 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카페인이나 무거운 식사를 피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지만 편안하고 차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을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와 같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차분한 음악을 틀거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좋은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해야 할 일 외에도
하루 동안의 규칙적인 운동이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몸이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잠자리에 너무 가까운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대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오늘의 주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삶에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하는 것이 극적인 변화나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작은 의미 있는 조정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압도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작은 걸음이 더 건강하고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행동을 시작하고 최고의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 영양이 풍부한 식단, 정신건강, 그리고 수면이 어떻게 더 길고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목적을 찾고 삶에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60대나 70대인데 내가 찾을 수 있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삶에 몇 년을 더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당신을 에너지 넘치고 동기부여가 되며 정신적으로도 활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목적은 항상 큰 경력 목표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션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대의명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처럼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많은 노년층이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지역 쉼터에서 돕거나 젊은 사람들을 멘토링하거나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당신의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지역 사회 내에서 분명히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목적의식을 느끼게 해줄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원봉사가 당신에게 맞지 않다면 새로운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도 목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책을 쓰고 싶었거나 기타를 배우고 싶었거나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흥분시키고 성취감을 주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목표가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취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의 삶의 활력과 기쁨을 더해주며 이는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이 젊어지는 방법입니다.